안개 자욱한 런던의 아침거리에 차가운 금속의 냄새와 오래된 석조 건물의 습한 기온이 뒤섞여 내려앉습니다. 한때 세계의 모든 길은 이곳으로 통했고 모든 부는 이 거대한 대륙의 금고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일까요? 독일 루르 지방의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는 더 이상 힘찬 연기가 솟아오르지 않고 기계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 대신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고 상점의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글귀만이 처량하게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거인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화려한 조명이 꺼져가는 유럽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위기의 전조를 읽어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은 0%대에 머물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생산 지수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가구의 부채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과거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서는 가방을 든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어섰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공학의 정점이었던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누려온 값싼 연료와의 결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서 건너오는 저렴한 천연 연료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던 그 달콤한 독배는 유럽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은 유럽의 모든 공장 가동 비용을 서너 배 이상 폭등시켰고 이는 곧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하나둘씩 공장 문을 닫거나 해외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대전환기에서 유럽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점이다. 세상을 되흔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거대 정보체계 그리고 반도체 전쟁에서 유럽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기술 혁신으로 앞서 나가고 중국이 거대한 시장과 제조 능력으로 뒤를 쫓을 때 유럽은 규제라는 낡은 칼자루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규제의 덫을 놓는 동안 유럽에서는 단 하나의 세계적인 정보기술 기업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혁신의 싹을 자르는 가위가 되었고 창의적인 인재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유럽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부르는 사치품 산업만이 겨우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옷과 가방을 파는 것만으로는 거대한 국가의 경제체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도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그 어떤 대륙보다 빠르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내고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며 세대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높은 물가와 부족한 주거 공간에 분노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은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며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제국이 몰락하기 직전의 징조와 너무나도 닮아 장면 36태사, 한때 유럽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풍요는 조상들이 쌓아 올린 유산과 식민지 수탈의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유산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음을 세계 경제의 지표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배에서 뛰어내렸고 남은 국가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에 의존하며 유럽과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에게도 이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이 범했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규제에 갇혀 혁신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특정 국가의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위대함은 결국 부패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유럽의 몰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박물관의 유물처럼 유럽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유럽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자의 최후는 언제나 시리고 참혹합니다. 오늘의 이 경고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대한 대륙의 비명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시간은 멈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멈춘 시간 사이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2026년 유럽의 차가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기나긴 침체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에 화려했던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제국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의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풍요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유럽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문명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아픔을 보며 우리의 내일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대한 몰락의 전조를 읽어내는 힘이 곧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시의 다음 장에 무엇이 기록될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침묵하는 공장과 비어있는 거리,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던 수많은 신호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럽의 몰락은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아픈 질문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26년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파멸일지 제도약일지는 오직 변화를 실천하는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대륙 유럽의 쓸쓸한 뒷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투자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이 걸어간 실패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유럽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